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초서가 지나니 저녁에 다양한 풀벌레 소리가 마치 합창단처럼 하모니를 이루네요. 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귀갓길 저녁 무렵 아파트 입구의 풀숲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제법 들리더군요.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더운 뒤뜰에 나와 의자에서 잠들었다.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귀뚤귀뚤 또르르 찌륵 찌르륵 뚝 똘죽 똘죽. 도심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음은 소리의 여운이며 마음은 소리의 근본이라 하더군요. 어떤 이는 소리는 마음을 대표하는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쁜 일상 속 막간의 짬을 내어 가을이 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만 발맞춰 맛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스튜디오에서 세상을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크리슈나무르티 내면혁명의 역자 정채연 선생님과 평화로운 일상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크리슈나무르티 한국위원회 회원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군요. 다채롭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게요. 알든 모르든 자연 철학을 사랑하는 김현옥입니다. 와. 네, 크리슈나무르티 회원인 대성이라고 합니다. 운동에서 온 노태규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내면혁명의 역자. 예. 네, 정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그 생동감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함께 하신 선생님들과 고양시와의 인연이 특별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정채연 선생님께도 남다른 추억과 감회가 깃든 도시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고양시민. 예, 네. 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렇게 불러주세요. 한때 고양시민. 예, 한때. 예. 제가 여기 고양이에 살았던 게 2005년. 예. 네, 2005년 가을부터 2009년 와. 네, 가을까지 살았으니까 한 5년 한 것 같아요. 네. 딸이 이제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 크리슈나무르티 번역을 본격적으로 한 곳도 고양시에 제가 오면서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마두동에 살고 있었는데 마두역 근처예요. 그래서 처음 이사를 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침이면 어디론가 우르르 가고 또 저녁 때 또 한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지? 근데 궁금했어요. 예. 어느 날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나도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 호수공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대의 사람들이 아침에 한번 운동하러 갔다 오고 예.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저녁에 한번 가고 이래요. 그래서 예. 그때 그래서 호수공원을 이제 처음 가봤는데 와 정말 크다. 네. 그리고 이런 도시 안에 이런 공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장소가 있다니. 예. 네. 굉장히 반갑고, 예.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와, 랜드마크기도 하죠. 고양시를 대표하는 예. 랜드마크죠. 네. 예. 네. 고양시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시민이시랍니다. 맞아요. 네. 예, 정말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듯하네요. 네. 예. 저 부럽습니다. 네. 네, 저도 이 고향을 꽤 일찍부터 경험해 본 것 같은데요. 저는 20대 때 와. 그 백마를 좀 많이 신촌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평야가 너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새 때도 굉장히 많은 참새떼들이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특히 석양질 무렵에 예. 그렇게 갔던 기억이 아주 그때 우리들의 정서하고 참 맞아서 기억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널찍널찍한 게 요즘에 고양시에 와서 보면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넓은 터에 자리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 시민들께서는 참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정말 예. 아주 참 넓은 곳에 계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럽습니다. 서울에서 오밀조밀 저희 살고 있는. 예, 또 이렇게 자긍심을 또 일깨워 주시는군요. 예. 저는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예. 막내 여동생이 백석 쪽에 살아요. 아. 그래서 오고 가면서, 좀 편안하고 한가하면서 시골스럽고, 정치가 그래서 오고 가는 중에 그 여정을 많이 즐겼거든요. 예. 근데 또, 올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호수공원도 가고 그랬는데, 언제는 우리 동료분들이 그쪽에 갔었는데 앞쪽에서만 걷고 가서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호수공원이. 근데 예. 얼마 전에 동생하고 언니하고 갔더니 뒤쪽으로 해서 이제 막 타고 갔더니 엄청나게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왜 앞에서만 걷다 갔지? 뒤에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도 다 못 걷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운을 남겨놓고 갔고 또 얼마 전에도 호수공원을 갔는데 굉장히 또 올수록 좋아지고 굉장히 도시가 깨끗해요. 예. 그리고 수목시설들이 많고 그래서 동생한테 와 여기는 도시가 정말 깨끗하고 특히 신도시인데 이렇게 나무 수목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예. 와닿는다. 이랬더니 동생이 정말 살아보니까 좋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감이 가고 왠지 편안하고 포근하게 안기는 맛? 이런 마을 도시 같아요.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외부에서 보시기는 아파트촌을 많이 연상하세요. 근데 살면 살수록 도농복합도시 그리고 또 보면 볼수록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색다르게 다가온다는 거 뭐 이런 분들이 또 있네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좋은 것들이 더 발견된다. 예. 일산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데 워낙 생각나는 게 많아서 아, 예. 네. 일단 일산하면 뭐 일기 신도시, 뭐 분당, 일산, 뭐 평촌 그런 게 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 예. 뭐 학군도 잘 형성돼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저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아, 일산 예. 갈 일이 참 많아요. 김포에 없는 게 일산에 좀 문화시설 잘 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문화 생활을 좋아한다면은 그 일산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김포 분들이 좀 불만이 일산대교가 유료예요. 아, 예. 그게 최근에.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되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시고. 예. 저는 주로 일산에 좋은 게 그 일산 교보문고 예. 자주 가는데 김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도시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전혀 인연이 엮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관계들이 펼쳐지고 엮어지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고 오묘한 맛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뭐 고양시에 얽힌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아니면 나만의 소중한 아지트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요즘에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책방이더라고요. 아. 세상 흐름도 읽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모습,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서점에서 놀고 뭘 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동심의 세계 의외로 책방에 가서 또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아까 대성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생 집 근처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보문고 예. 거기 갖고 또 마트도 있고 쇼핑도 예. 하고 영화관도 음식도 있죠. 예,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동생한테 여기는 가까운 반경인데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네 이랬더니 그치 언니 나도 살아보니까 좋더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서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예. 그 주변에 또 연계성이 있으면서 상가나 모든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반경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니까 예.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간을 예. 절약하면서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상에 참 남는 것 같아요. 다시 예. 오고 싶은? 예, 맞습니다. 저희 아이지트이기도 해요. 아이들이랑 저랑 방학 동안에 이용하는, 예, 예. 또 곳곳에 또 중고서점도 숨어 있답니다. 에이땡땡. 에이땡땡이요?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발맘발맘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정채연 선생님의 번역책 크리슈 나무르티의 내면혁명 북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크리슈 나무르티의 책을 다수 번역하셨죠. 혹자는 K라 칭하며 친근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K, 크리슈 나무르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아, 네. K라는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애칭이기도 하지만 K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예, 예. 네. 크리슈나 무르티 이렇게 하면 더 좋고요. 네. 원래 크리슈나라는 이름을 이제 태어나서 받았어요. 예. 8번째 아들인데 그래서 비시누의 8번째 화신이 크리슈나다. 그래서 크리슈나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크리슈나 무르티이고 우리는 주로 이제 K라고 예. 부르고요. K는 1895년에 이제 인도에서 예. 태어났고요. 1986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K는 인도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좀 그 일대기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 이제 신지학회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 좀 큰 그 학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는 머지않아 세계 스승이 출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찾아들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신지학회 사람들한테 이제 발탁이 됐죠. 예. 그게 14살 때고요. 와. 네. 그때부터 이제 세계 스승, 세계 교사가 될 그 교육과 수련을 예. 이제 받고 1912년에 이제 이 사람이 세계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강연도 좀 하고 굉장히 젊은 나이죠. 예. 17살인가?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때 그 나이에 세계 스승이라고 이제 공표가 되고, 네, 강연도 좀 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스승이라고 공표가 되기 전에 신지학회에 그 앞으로 출연할 세계 스승을 위한 조직이 있었어요. 예. 아주 굉장히 돈도 많고 부유한 조직이 큰 조직인데 그 조직의 이름이 동방별의 성단 교단이라고. K는 1929년인가 예. 네덜란드에서 라디오 연설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진리는 길 없는 곳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이 별의 교단을 해체합니다. 그 해체하는 담화문이에요. 예. 근데 그 담화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와. 네, 그러면서 왜 이 조직을 해체하는지, 이 조직 무엇이든 조직화되면 예. 좀 부패하고, 네, 특히 이런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조직이 방해가 된다. 예. 네, 그래서 그 별의 교단을 해체하는데 정말 아름다워서 좀 다들 한 번씩 좀 찾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셔서 그 글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나는 누구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다. 아무도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강연들이 책으로 묶여졌고 또 다른 그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 동영상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지금 남겨주고 있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전 세계를 다 여행하면서 간양을 예. 했습니다. 네. 와, 어렸을 때부터 깨어 있으셨군요. 브라만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인도의 계급주의 문화를 나타낼 네, 텐데요. 네, 카스트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잖아요. 예. 근데 뭐 브라만이 다 부유하고 잘 살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예. K 집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크리시나 무르티 이렇게 부르는 네. 것이 크리슈나 무르티. 예. 네. 혹시 어려우시면 K라고 부르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담화문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클릭해 보시고 네. 그 이야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떠나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담화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가는 길은 절대 밖에서 찾을 수가 없다. 네, 다 그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예. 결국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부분들, 또 다시 일깨워 주셨군요. 그 책의 탄생 배경이 사뭇 궁금합니다. 특별히 내면혁명 번역의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때 노태규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우리 그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었는데,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좀 강렬했고요. 그분이 갖고만 있었어요. 예. 네. 갖고만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 크리슈나무르티의 온 시리즈라는 13권짜리 시리즈로 된 책이 있거든요. 각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그 책이 13권 중인데, 그 중에 8권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네.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낸 출판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K책을 한 권 더 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니 책이 안 팔릴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 책 크리슈나무르티 책은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안 팔려도 그냥 좀 갖고 있고 싶다 이러면서 책을 한 권 추천을 해 달라.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좀 번역하고 싶다.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 출판사 사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네. 와, 또 그런 K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는 부분들도 추구하시는 출판사 사장님도 계시고, 그걸 또 번역해 주셔서, 저희 독자들이 또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K의 책을 읽다 보면 동어 반복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윗줄에서 이야기한 개념과 또 때로는 아랫줄에서 언급한 개념이 동일한가? 다시 한번 의식을 재정비하고 반복해서 읽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출판을 기획하시면서 혹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무수한 동어 반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책 번역한 책 옴기니의 말에 그 말을 썼어요. 네, 정말 동어 반복이다 이거. 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 같은 말을 왜 되풀이 할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할 때 왜 하죠? 중요해서. 네, 중요해서 사람들이 좀 이 말을 들었으면 해서 네.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하나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나? 이거 계속 물으면서 이해하냐? 알아듣겠니? 네, 내 말 잘 따라오고 있니? 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동어 반복이라는 선생님 말씀하셔서 그렇고 저는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4년 만에 이제 나왔는데 뭐 출판사에서 가서 좀 원고가 묵혀 있을 때도 있었고 나한테 와서 이제 안 갈 때도 있었고 이러긴 한데 이 책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다 했어요. 근데 그 의와 적이라는 말이 저는 계속 굉장히 걸려요. 의와 적. 네, 문장을 쓸 때 그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그게 일본 맞아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걸 한번 빼봤어요. 다 빼봤어요. 다 빼면서 보니까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안 쓰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구나.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이게 배어들었구나 우리한테. 예. 네. 그래서 뭐 심리적 이런 말도 저는 웬만하면 이 책에서 안 쓰려고 했고요. 예. 뭐 객관적, 뭐 하여튼 적 많잖아요. 폭력적, 예, 네, 공격적 이런 말들을 다 안 쓰면서 다른 말로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다 바꿔놓고 보니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말이 너무 어색하고 예, 그래서 예. 또 바꾸고요. 또 적당히 의와 적을 좀 타협해서 넣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는 K에 대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된 책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힘들었지만 예. 네, 좋습니다. 예, 그 과정에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책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의와 적을 빼고 읽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잠깐만. 청취자님들과 함께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김유미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어주시겠어요? 세상을 뿌리부터 변화시키자는 내면혁명의 저자이자 인도의 철학가이며 연설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크리스탈, 2번 크레파스, 3번 크리스마스, 4번 크리슈나무르티. 너무 어렵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팟빵에서 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고 청취 후기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5분께는 자그마한 선물이 따르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와, 예. 너무 어려워서 맞추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정신현 선생님,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힌트. 예. 네, 우리 시험 볼 때 왜 정답 알쏭달쏭 모를 때 딱 찍는 거 하나 있죠? 예. 뭘까요? 긴 거. 네, 저는 정답 말하지 않았어요. 네. 제일 긴 거 뭘까요? 예. 그렇다면 그 역자가 꼽는 마음속 나만의 문구가 있을까요? 이 책의 그 소 제목이기도 해요. 8장 제목이기도 한데, 예. 바깥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면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변화, 또 사회 변화를 말할 때도 그렇고, 예. 혁명을 말하면 바깥의 어떤 그 제도를 바꾸는 것, 네, 기구를 바꾸는 것, 예.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예.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체제만 약간 바꿔놨을 뿐이기 때문에 예. 도로 돌아가는 거죠. 예. 도로 똑같이.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는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없고 우리 내 안에서 내 정신이 내 의식이 먼저 변화되고 혁명이 일어나야 그것이 바깥으로 이어져서 바깥 세상에서 그런 변화와 혁명을 이룰 수 있다. 예. 네,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을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 성과, 업적 뭐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시스템만 탓하다가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 안에 들보들을 좀 찾아 나가고 그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실제 사회 속에서 변화가 꽃피울 수 있다는 거. 예. 네. 함께하신 K한국위원회 청취자님들의 보다 친근한 이해를 위해서 크리슈 나무루티 한국위원회를 K한국위원회로 약칭하겠습니다. K한국위원회 선생님들께서도 나만이 꼽는 인상 깊은 책갈피들이 있으시다면 저마다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끝납니다. 슬픔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초연해지거나 냉담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슬픔에서 달아나지 않을 때 슬픔이 끝나고 바로 그 슬픔이 열정의 불꽃이 되는데 열정은 곧 연민입니다. 연민은 모두에 대한 열정을 뜻하는데 여러분은 오직 이 슬픔의 불꽃을 통해서만 연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뿌리부터 변화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되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상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없고 불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좀 모호한 추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미래에서, 즉 어떠해지려는 모습인 미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미래라는 말, 즉 어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버리면 지금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또렷하게 봅니다. 미래 어딘가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은 또렷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상주의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 변화되고 싶다면 되어야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지금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결론, 확신, 공식, 체계로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모습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고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배움이 무엇인지를 자기 힘으로 알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 말해야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여기 오신 것 같으니까요. 알아내려면 분명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텐데 그것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죠. 그건 정말 예술이에요. 아무 결론 없이 아무 비교도 판단하지 않으면서 귀 기울일 수 있나요? 음악에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느끼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냥 귀 기울일 수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감상에 빠져서나 이건 좀 끔찍하지요. 감정에 치우쳐 듣지 않고 알아내기 위해 세심하게 사실의 근거에서 제정신으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실존이라는 문제 전체를 정말로 매우 진지하게 알아내고 조사하려고 할 땐 자기 나름의 소소한 개성이나 기질, 결론, 공식을 투사하는 일은 그 무엇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조사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결국 소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창조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정말로 조사하는 것, 함께 배우는 것은 권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강연자가 단위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단지 편의상 단위에 앉아있을 뿐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권위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사하고 있고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이해합시다. 함께라는 말은 분명 여러분과 저 모두가 진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 둘 다 같은 열의를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이 되려는 모든 부질없는 짓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닌 아름다움과 생명력과 열정은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변화시키려면 내면에서 정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수정되는 정도일 뿐 같은 패턴으로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하는데 답을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찰해야 되고 지켜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마음이 완전히 깨어있을 수 있고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는가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진실을 알 때 행동할 테니까요. 그것은 위험한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을 완전하게 알 때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 문구가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역자와 K한국위원회 회원님들과 함께 내면혁명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이야기 보따리가 추수를 앞둔 들판처럼 풍성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짤막 퀴즈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상을 뿌리부터 변화시키자는 내면혁명의 저자이자 인도의 철학가이며 연설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크리스탈, 2번 크레파스, 3번 크리스마스, 4번 크리슈나무르티. 너무 어렵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팟빵에서 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고 청취후기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5분께는 자그마한 선물이 따르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마을, 그리고 동네, 이 공간을 주목해보게 되는데요. 나에게 마을은 땡땡땡이다. 혹은 나에게 동네는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마을은 예. 쉼터다. 예, 쉼터다. 예. 저에게 마을은 놀이터다. 아, 쉼터다, 놀이터다. 우리 함께 살아있는 공간이다. 예, 함께 살아있는 공간이다. 신나는 곳이다. 예, 와, 신나는 곳이다. 가면 좋고 또 나와도 좋고 다 좋은 곳. 예, 가면 좋고 나와도 좋고 다 예. 좋은 곳. 예, 저는 나에게 마을은 미지의 세계다. 아, 예, 미지의 세계다. 왜냐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와, 그래서 예, 삶이라는 맞아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다. 정말. 나에게 마을은 가게다. 가게다? 네.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동네에 그런 가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마을에서 살게 되고 여러 편의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도 맺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마을은 가게다. 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와, 관계가 엮어주는 가게다. 예. 마을, 그리고 동네 안에 각양각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님들께서도 내면혁명이라는 책의 내용과 K한국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금쯤 호기심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 두근두근 20일의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유쾌한 발걸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K한국위원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삶의 내용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깥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낡은 습관과 전통,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 구조의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두고두고 울림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을 세대별로 오순도순 불러앉아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며 마을 안 색색의 공간 보따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심쿵, 하트 버튼 언제든 환영할 거야. 후기 게시판에 퀴즈, 정답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선물도 따라간다는 건 안 비밀.